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묘한 가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묘한 가족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에 좀비물이라는 것이 참 흔치가 않잖아요. 그쵸, 두 편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행과 서울행. 서울역이죠. 서울역은 또 애니메이션이었고 요즘에 뭐 킹덤이나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있었네요. 창궐도 있었네. 창궐도 있고요. 서양에서도 물이 빠져가는 단계고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다 도입이 되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또 충청도식 개그와 또 이제 버무려지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봐요. 마음속으로는 충북인으로서 그냥 충청도가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응원을 하면서도 또 이제 뭐 내심 잘 되길 바라면서도 또 이제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 우려대로 나왔고요. 몇몇 장면에서는 조금 웃기기도 했지만 그 웃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르도 좀 어설프게 섞여버리면서 이 영화만의 스타일이란 게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흐지부지 됐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서 그냥 좀비처럼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꽤 웃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얘기했지만 네. 몇몇 장면에서 웃었다고 해서 좋은 영화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배트맨 대 슈퍼맨도 멋있는 장면이 있었다. 네. 설명이 참 쉽네요. 네.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인환 씨의 활약과 발칙한 영상미, 변칙적인 개그가 이목을 끌었죠. 네. 예고편에서 장지인 감독이나 이병헌 감독 같은 특유의 코미디를 내세우면서 좀비물이 묻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박인환 씨의 명품 연기는 역시나 있었어요. 존재했습니다. 예고편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저 실수에 멈추는 드라마로 조금 매우 아쉬웠다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는 원바디스나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마음을 비우고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앞에가 좀 짧네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자, 기묘한 가족 어떤 영화인지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뭐 제목 그대로 기묘한 영화이고요. 좀비도 그렇고 개그도 그렇고 크게 심도가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사실 그 아까 전에 이제 고담도 얘기했지만 가장 크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원바디스랑 이제 새벽의 황당한 저주일 텐데, 일단은 뭐 새벽의 황당한 저주는 개그를 하면서도 그 좀비에 대한 공포나 이런 거를 많이 놓치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 잔혹함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것도 놓치고 갔고, 그 다음에 원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 이런 걸 좀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려고 했겠죠. 패거리랑 이 쫑비랑 사랑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조금 차용한 것 같은데, 원바디스처럼 뭐 명확하게 로맨스로 한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어중떴다 이런 느낌이 나고요. 이런 장르적 혼합이 사실 저희가 옛날에 봤던 시실리 2km처럼 뭔가 그냥 개그적인 요소로 계속 승화가 돼서 그냥 막 정신없이 웃기다 보면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정신없게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단점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감독님이 그러니까 입봉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약의 조절을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웃었던 게 대부분 초반하고 거의 마지막이에요. 중간에는 되게 많이 늘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왜 굳이 넣는가, 왜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많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너무 극들의 그 갈등이나 이런 게 쉽게 가요. 쉽게 풀리고 좀비한테 그냥 양배추를 물려줘요. 근데 뭐 그게 뭐 뇌랑 닮고 어쩌고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요. 또 먹잖아요. 네, 먹어요. 그것도 뇌를 뭐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다 해놓고서도 그걸 먹는 거에 대해서 딱히 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걸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것도 너무 쉽고 좀비고 성깔 더러운 아낙네가, 아낙네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그렇게 느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데 엄지원 씨가 그냥 이빨에 다 몽땅 뽑아버려요. 그 정도면 뭐 좀비를 상대로 이렇게 무서워한다는 느낌도 없는데 그냥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또 좀비들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변해요. 또 이제 코미디물은 사실 이런 거에서 계속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안 풀려야 재밌는데 자꾸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 장면도 그냥저냥 이쪽 하객에는 여자만 있고 남자들이 뭐 좀비로 변하고 하면서 막 덮치는 거나 뭐 육회나 나를 뭐 이렇게 머리를 쓰시는 것 같지만 뭐 그냥저냥 뭐 이렇게 해야 되고, 파출소 소장도 전화 받고 어느새가 좀비가 돼 있고 뭐 출동했다는 뭐 그런 건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냥 좀비가 됐네 뭐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고, 김남길 배우가 거기 이제 터미널에서 탈출하는 것도 그 핸드폰 집어던지는 걸로 그냥 해결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거기서 충분히 시간과 재미있는 시퀀스를 뽑아낼 수 있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쑥 넘어가요. 그리고 경찰이 주인공이라는 오해하는 장면도 그렇게 심도 있게 들어간 게 아닌데 갑자기 총을 겨누고 막 살인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살인범인지 이건지 어떻게 알아? 그런 것도 설명도 안 해주고, 어쨌든 뭐 이렇게 긴막한 장면들이 유지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장면에서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고, 폭죽으로 인해서 뭐 좀비가 이제 몰려온다 이런 것도 급박하게 써야 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그냥 나이트클럽 그렇게 디제잉 쇼 같이 이렇게 딱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그냥 그래 이걸로 좀비가 다시 주유소까지 왔다 그냥 이걸 위해서 쓰신 것 같은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갑자기 인간미가 갑자기 각성을 해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사랑의 힘으로 된 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 다른 좀비들하고 주유소에서 자폭하는 장면도 왜 굳이? 사실 자폭도 아니었어요. 아니 자기가 직접 라이터를 꺼내서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네. 인간의 그걸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좀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으로 돌아왔는가? 이것도 그냥 뭐 물론 개그물이니까 넘어가자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러티브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 원바디스에서는 심장이라도 이렇게 CG로 나왔었어요. 내러티브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바디스는 그 뇌 남자친구의 뇌를 먹어서 그 추억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그녀를 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1도 없어요. 양배추밖에 먹은 게 더 있어? 케찹 뿌려주고. 네. 그 짜장면 먹은 건 아니면 거의 개네 개. 짜장면이나 삼겹살 한번 쌈 싸줬더니 갑자기 뭐 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묘사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저는 별로였고 형이 좀비가 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후속작으로 이어지거나 뭔가 되게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갑자기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박이나 씨가 딱 등장하면서 이야 딱 그 일본만 했으면 요 히사시부리네 딱 이 구간이에요. 맞아요. 네, 갑자기 나타나. 나는 그게 솔직히 박인환 씨가 하와이 간다고 해서 쿠키 영상 같은 걸로 하와이도 이제 박인환 씨 때문에 난리가 나거나 이 정도 그냥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이 막 아수라장이 되거나. 근데 갑자기 알로하. 요 히사시부리네 알로하 딱 이러고 와가지고 딱 알고 보니까 아빠가 열쇠였네 이러면서 갑자기 무슨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 막 물로 변해가지고 아이들을 치료하는 게 아버지가 이제 또 이빨로 깨물어 가지고 이제 뭐 돌려보낸다. 이거 자체가 너무 그거죠. 맨 마지막 박인환 씨 장면을 넣기 위해서 만든 엔딩씬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설계가 그건데 네, 너무 작은 구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크게 만들다 보니까 좀 별로였고. 그리고 저는 충청도식 개그가라고 하면은 이제 뭐 최양락 씨나 남희석 씨가 구사하는 것처럼 그쵸. 이양자 씨가 구사하는 것처럼 돌려가기가 많아야 되는데 돌려가기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날라서 주발차기밖에 없는 너무 조금 그 반영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초반하고 후반부에 제가 조금 웃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이 감독님이 하셨던 개그 스타일이 조금은 장진 감독님의 개그 스타일을 조금 이렇게 묻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살짝 묻어나는 있죠. 네. 제가 아까도 언급했잖아요. 네. 정말 그냥 살짝 묻어나는 정도의 느낌으로 구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예상치 못하게 좀 터졌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또 다시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개그였나?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냥 원초적으로 웃기고 그냥 사람이 그냥 웃으라고 만들어서 웃기긴 했는데 맞아요. 돌이켜보면 이게 질 좋은 개그였냐라는 거에서는 솔직히 저는 질 좋다고는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감독님은 못 뵙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뭐 물 건너갔고요. 네. 평생에 뭐 네. 저를 욕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기묘한 가족이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평이 갈렸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소재가 농촌인데다가 기묘한 각각의 캐릭터들이 모여서 참신한 소재로 뭔가 B급 영화의 냄새를 풍기긴 하지만 이 B급 유머, B급 정신은 온데간데 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슬랩스틱이 주 유머고요. 마치 개그 콘서트를 본 듯한 거기에 나올 법한 유머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장면 하나 좋았어요. 박인환 씨가 아버지잖아요. 네. 근데 작은 아들이 때려 눕히는 장면, 요런 거는 저는 B급 정신 장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어라 이 좀비새끼. 거기는 정말 대폭 써 있어요. 근데 딱 한 부분이었다는 거. 뭐 어쨌든간 유머가 먹히지 않으니까 스토리가 굉장히 늘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코미디 장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사건들이 많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늘어진다고 느끼게 되는 거는 이 영화의 구심점인 메시지와 연결된 스토리 진행이 아니라 그저 캐릭터들이 흘러가는 대로 가거나 진행에 필요하니까 씬을 추가하는 느낌이라서 예측이 가능해지고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의미 없는 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원바디스나 새벽의 황당한 저주가 될 수가 없었던 건 이 너무 강력한 캐릭터들이 얽혀있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원바디스는 알과 줄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서는 숀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만더, 준걸, 민걸
남주, 해걸, 쫑비까지 여러 강한 캐릭터들을 내세워야 됐기 때문에 중심이 잘 잡히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준걸이 가장 인상 깊었어야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캐릭터들이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쫑비도 그렇고 후라이팬을 hure 갈겼던 아내분도 굉장히 좋았던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캐릭터들이 더 세다 보니까 준걸이 좀 많이 죽었던 느낌? 또 가족끼리의 갈등 구조가 굉장히 미미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메시지가 약하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갈등보다 좀비들과의 갈등을 그려나갔기 때문에 인물들 간의 상승곡선이 그려지지 않아서 밋밋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준수하게 완성도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분 정도만 더 잘라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20분을 잘라내면 중편 영화가 되더라고요. 네. 잘라낼 수 없었겠죠.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골이란 특성을 좀 더 살리거나 아니면은 충청도식의 개그로 정말 좀비인데 더 느려 터졌다거나 벌써 나부터 꽐라가 댕겨?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차라리 더 많았으면 오히려 그런 시골적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웃기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시골에서 한두 번 있어요. 진짜 시골에 낮부터 이제 거하게 드시고 네. 취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시골 사람들 이해가 확 가요. 정말 저거는 진짜 있는 건데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야 만약에 충청도 분이 아니신 거 아닐까요? 아니, 감독님께서? 이게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골이 중요한 거라고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시골에서 일어나는 그런 특성들을 좀 더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특성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못 썼을 게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정도 공부도 안 하고 영화를 찍는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죠. 감독님이 시골에서 조사를 하셨겠지. 믿는 거구나. 아니 그러면 시골길에서 이렇게 하고 그 논밭 그거 해놓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정도는 조사하셨겠죠. 설마 시나리오를 쓰시는데 그 정도도 생각하시고 쓰실까봐. 이게 바로 충북식 개그죠. 진짜. 그렇죠. 아이고, 네. 참. 자, 김요한 가족의 감상평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다 죽었으면 했어요. 살아남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네. 아니 뭐 그래요. 영화 유튜버로 계속 할 거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B급 유머고 좀 블랙 코미디로 가려면 오히려 적당한 시점에서 모두 다 죽고 그냥 좀비 대환장 파티로 막 이렇게 끝냈어도 차라리 그랬어도 그냥 장르적으로 재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만 계속 좀비 파티가 벌어지고 나라 전체로 퍼지는 게 아니라 그 시골만 계속 그런 거야. 시골에 관심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뭐 이제 좀 소외되는 시골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걸 테마로 오히려 녹아냈으면 그게 더 오히려 좀 더 재밌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별점은 1.5점 드리겠습니다. 1.5점이요? 네.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낮은 점수 아닌가요? 그건 기억이 안 나고요. 네. 말모이가 아마 2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마상을 입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10점 만점이라도 3점이네요. 3점짜리다. 예. 보기 드문 영화인데 심장이 없다. 2.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점이란 점수는 아마 모터엔진과 비슷한 점수일 것 같아요. 준수할 수도 있었는데 좋은 편집자, 예고편을 만들었던 편집자가 본편 편집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고편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좋은 영화라는 것은 그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짓을 안 하고 영화에 몰입을 했을 때가 제일 그 영화가 정말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켓몬고 있어요? 아니요. 네. 주변에서 여기저기 중간에 잡담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제가 느꼈던 거는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희만 계속 그러고 있었고 다른 분들은 되게 즐겁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